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미래유권자 배틀토론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차지해준 청소년 농객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유권자들의 의견 저와 함께 들어주실 오늘의 라떼를 모셔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신 궤도님은요, 이 대학에서 또 대학원까지 천문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을 겪고 이게 무슨 일인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유튜버로 변모하시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갑자기 진로를 바꾸셨어요? 이게 충격을 받았던 건 아니고 예. 네, 예전에 이 러시아의 탐사선 포버스 그룬트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네, 그룬트가 이제 그라운드라는 이 땅을 긁어서 귀환하는 미션이었는데 예. 이게 발사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화성 가라는 화성은 안 가고 지구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화성의 위성에서 중력권을 다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가 거의 전체 무게 80%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다시 지구로 들어오면 연료는 곧 폭발물이죠. 네, 그러네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로 떨어지는가를 계산하는 거를 제가 연구소에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하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태평양에 떨어졌고, 근데 추락 직전 한 10분 전에 제주도 상공을 지났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피해가 갈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찔했네요. 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잘 다행히 태평양에 떨어졌죠. 네. 그런데 이러고 스스로는 약간 정말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내가 우리 나라를 지켰구나. 이런데 아무도 몰라요. 네. 우리 제이 학생 알지만 정확히 몰라. 그렇죠. 이렇게 뭐 떨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전혀 몰랐잖아요. 떨어졌다는 건 아는데 어떤 분이 그걸 하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한 미션이면 다들 알 텐데 실패한 미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대중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정말 그야말로 과학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데 대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우리 청소년 농객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주 개발이 과연 인류에게 득이 될까? 라는 고민인데 사실 저는 당연히 득이 된다는 편입니다. 이미 결론을 짓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논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과연 이 주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득이 된다 쪽에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러게 이미 그렇게 예. 마음을 먹고 오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득이 된다는 측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논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득이 되지 않는다 측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토론이 아닐까. 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논리들이 나오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예. 네, 우주 개발은 득이 되죠. 우리 배틀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의 라떼분께서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미 본인의 입장은 정해놓고 나오셨고 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 농객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싶다. 반대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주 개발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동안 얼마만큼 우주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지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 탐사를 나선 그 시기도 벌써 60여 년이 그렇죠. 지났습니다. 자, 그 이후 어떻습니까? 우주 개발의 영역 어디까지 좀 넓혀졌나요? 사실 이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1957년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에 미국이 이제 충격을 받고 뱅가드 로켓을 발사했어요. 이것도 실패를 겪어요. 그러다가 겨우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를 하면서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 경쟁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소련이 한 발 뒤쳐였던 미국이 1969년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달에 착륙을 했죠. 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우주 개발이 이제는 한 국가의 산업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함께 협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참여한 도전의 장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는 힘을 모아 우주정거장을 건설했고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우주 개발이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탐사의 방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 오실 라떼의 고민은 우주 개발 과연 인류에게 득이 될까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민이 아주 작게 느껴질 정도로 스케일이 이제 우주로 커졌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득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청소년 농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주 개발 인류에게 득이 될까 찬반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성팀, 반대팀이 정해졌습니다. 서예준, 김민석, 이재희 미래유권자는 우주개발 인류에게 득이 될까 찬성팀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박서연, 이다연, 황영욱 미래유권자는 우주개발 인류에게 실이 될까? 약간 반대 입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유권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면 오늘 고민을 의뢰한 라떼 우리 궤도 선생님께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찬성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만은 거기를 떠나서 우승팀을 가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승팀과는 별개로 미래유권자 6명 중에 본인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오늘의 토론안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각 팀에서 이제 특별한 구호를 또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성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이 세상 유감없이 이기자. 아이유. 줄여서 아이유. 구호 재밌었습니다. 자, 반대팀의 구호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겁나 고생만 한 찬성팀에게 박보검 고생이 많네요. 줄여서 박보검. 아유, 워낙에 뭐 지금 인기를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박보검 씨를 또 이렇게 이름으로 구호를 외쳐주셨습니다. 이제 팀의 단합력을 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몸풀기 게임을 항상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궤도쌤에게. 자, 더 유망한 직업은 과학자냐, 사회자냐? 하나, 둘, 셋. 사회자. 괜히 사회자 쪽으로 맞춰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망한 직업이라는 건 이게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 이걸 떠나서 어디가 더 선호하는 직업이냐인데 혹시 과학자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제가. 근데 저는 사회자 좀 하고 싶어요. 더 유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출연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찬성팀, 반대팀도. 먼저 찬성팀에게 물어볼게요. 자,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 아니면 100억 빚이 있는 이상형. 자, 원수인데 돈이 많아요? 아니면 나의 이상형인데 돈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이상형 나만? 여기만 원수. 그냥 그 결혼하면 그 나중에 갈라질 수 있잖아. 아니 그것까지 생각해. 이건 양아치 아닙니까? 너무 양아친데 자, 이제 반대팀을 가보겠습니다. 반대팀은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요. 30분을 타고 가야 하는 지옥철. 아니면 2시간 30분 앉아가는 지하철. 자, 둘, 셋. 2시간 반 30분이요. 안 맞아, 안 맞아. 자, 힘든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찬성팀 대 반대팀의 한판 승부. 지금부터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주개발 인류에게 득이 될까? 과연 찬성이냐 반대이냐? 토론에 대한 첫 번째 쟁점. 우주개발의 경제적인 효과. 있다, 없다입니다. 우주 개발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정말 개발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인데요. 과연 우주 개발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놓고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주 개발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이제 태양계 7행성을 다 넣어도 4,392km가 남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우주선으로는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 정도면 생각보다 그렇게 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달에는 이제 1g으로 석탄 40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헬륨-3라는 에너지원이 100만 톤가량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된다면 인류가 수세기 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얻을 수 있는 셈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호호,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오. 제가 반론해도 될까요? 예, 반대팀. 하지만 그것도 약간 가능성일 뿐이지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수송선부터 상용화가 되어야 할 텐데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들도 적어도 3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자원 채굴이 가능할지는 약간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반대팀의 말처럼 우주 개발에 경제 효과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없을 수 있죠. 대규모 물질 채굴도 아직으로서는 안 되고 관광도 로켓 쏘아 올리는 것보다 관광 비용이 몇십억 받는다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주 개발이 아까 얘기한 우주 개발 초기니까 우리가 좀 돈을 막 쓸어 담으려고 우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벤처 기업들도 처음에 투자를 막 받아서 적자가 나는 데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흑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주 개발에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쏟아붓고 성과를 많이 내면 결국은 흑자가 나올 거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을 찾아봤어요. 근데 1993년에는 22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 7,623억으로 330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늘어난 비용도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그리고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우주개발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는 결론인데 과연 이제 그 비용을 들인 만큼 투자 가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한국 기술로 만든 첫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21일에 발사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11년간 들어간 비용만 약 2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과학적 성취를 이루겠지만 실패한다면 그간 들어간 2조가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치는 셈 아닐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자, 반대팀 두 논객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득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이 궤도 쌤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체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달 궤도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많은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형 위성이나 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낙 잘하는 나라가 많은 게 바로 우주산업 분야입니다.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60밖에 안 돼요. 혹시 뭐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우주에 대한 탐사가 아직은 개발 단계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10분가량의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을 경매로 팔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2억 6천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렸다고 해요. 우주 개발도 충분히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 개발로 얻은 이익이 우리 실생활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가난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주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 혹은 서민들에게도 좀 우리가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요거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주 개발 기술이 정말 우주 가는 거에만 쓰이는 기술이라면 모두에게 혜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우주 개발에는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신소재나 위성 기술 등이 다른 산업에 응용이 돼서 또 다른 분야를 발전시키면 저희들이 그 발전된 분야를 이용하면서 그 혜택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라고밖에 못 보지 그 혜택은 모두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같이 민간 사업체도 우주 개발에 뛰어든다면 예전 정부의 주도하에 우주 개발이 되었을 때처럼 공익을 추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 기업의 개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우주 개발도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이 이런 빠른 개발을 이룬 뒤에 그 여파로 발생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괴 이런 피해를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게 우주 개발이라고 해서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토론을 좀 들어보면 우주 개발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뭐 개발에 따른 후폭풍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래 유권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주 개발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우주보다는 환경처럼 이렇게 다른 문제에 좀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우주 개발보다는 약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왔지만 그 문제점은 돌보지 않았던 전진이었어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주 개발을 위해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해온, 즉 진보에 대한 비용을 거르고 지구가 안정된 상태가 된다면 그때야말로 약간 우주 개발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우주 개발의 문이 열린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800km까지밖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주 개발도 어려웠고요. 근데 그 제한이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돼서 사실상 없어지게 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좀 더 확실히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맞아요. 세계에서 우주 산업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간 우주 시장도 지금 활성화되면서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거기도 우주 쓰레기가 또 생기고 하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뭐 수많이 쏘아올린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찌꺼기들이 실은 엄청 많이 돌고 있다라는 기사도 저는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궤도님? 이 우주 쓰레기가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인간이 가는 곳에서는 전부 쓰레기가 나옵니다. 네. 우주를 개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우주 쓰레기가 시작이 됐는데 9월 17일 기준으로 궤도상에 올라가 있는 위성이 한 7,851대가 있고요. 예. 이미 떨어진 게 3,679대. 네, 그리고 운용 중인 위성이 4,847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한번 적었었는데 아직 제 칼럼을 못 보신 것 같다.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하. 네. 첫 번째 쟁점으로 이렇게 토론을 좀 진행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살짝 좀 기우는 쪽이라든지 마음이. 일단은 뭐 너무 좋은데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보니까. 네. 저 고등학생 때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좀 치열하게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약간 매너를 지키느라고 좀 정중한 느낌이 좀 있다. 좀 더 공격적인 그렇죠. 네, 원래 이 대학생 토론 배틀 하면은 이제 핏대가 다 쓰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목이 너무 좀 깨끗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에 핏대가 보일 정도로 좀 더 적극성을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토론에서 승리할지 서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많잖아.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걸로 해서 나가죠.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걸로 해서 나가죠. 예전에는 우리 했대. 자,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잠시 가져봤는데 또 장기자랑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재희 학생이 굉장히 특별한 또 취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걸 좀 뽐내 보시겠어요? 저는 이 칼림바라고 예, 이게 엄지 손가락 피아노라고들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간단하게 저희 팀 구호에 맞는 아이유. 노래를, 그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칼림바 연주를 여기서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기념품 가게에서는 이렇게 항상. 일단 자,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쟁점을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쟁점, 우주 개발,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 아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우주 개발이 시작된 이래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류가 그냥 발을 디딘 곳은 어떻게 보면 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부분도 고려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은 쭉 이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말이죠. 자, 미래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먼저 찬성팀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원론적으로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궁극적으로 이게 궁금하다 해가지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하는 게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걸 탐구하는데 필요 불필요를 주장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도 안 하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저는. 저는 조금 더 반대로 단순하게 접근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주 개발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현재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잖아요. 인공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성 지도가 있는 것처럼요. 우주 개발은 저희 인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누구나 집을 떠나 독립을 하잖아요. 예. 저는 저희 또한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도 이제 수명이 있는 유한한 저희들의 집이기 때문에 먼 미래 수명이 다했을 때 저희들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먼저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세대의 수명이 끝나지는 않을 것 아, 같아요. 다음 세대가 못할 수 다음 있죠. 세대를 지금부터 안 위해서? 하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팀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죠? 지구. 지구. 그렇죠? 저희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일상 속에서 하고 살아가기도 바쁜 게 그게 현실인데 말 그대로 우주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런 우주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바다 그 제일 깊은 곳 심해 속에서도 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주까지 굳이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구의 수명은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요즘엔 당장 먼 우주에 눈을 흘리기보다는 지구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대로 두면 우주는 순리대로 움직여 갈 뿐인데 개발로 인해 얻는 부수적인 효과를 꼭 보장받지도 못하고 어떤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는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모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우주 개발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운전하실 때 부모님 운전할 때 뭐 보시죠? 내비게이션이 없다. 어떨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 우리는 지도 보면서 갔어요. 맞아요. 길을 물어가면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죠. 뭐 정밀도가 더 높은 갈릴레오라는 이제 내비게이션 항법 시스템 위성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을 미터 단위 오차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차선까지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이 나올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럼 핸드폰도 못 쓰고 위치도 못 찾고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꼭 좋은 사례로 보장된다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도 약간 좋은 의미로 개발되었긴 했는데 그 위험성이 파악된 뒤에 노벨이 전 재산을 털어서 노벨상을 만든 것처럼 약간 긍정적인 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한마디 하자면 사실 지금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국가들도 가장 큰 목적은 결국에 지구에 없는 자원 개발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가 가진 이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과연 이게 정말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예전에 신라 때도 보면 선등여왕께서 이제 천문대 만드셨잖아요. 별 보려고. 그때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주 개발이라는 현실을 불러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찬성팀과 반대팀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서로에 대한 의견 좀 약간 좀 시켜갈 겸 제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미래가 돼서 우리 농객 여러분이 우주에 대한 여행 가능하다.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우주로 나가실 수 있다면? 제가 사실 한 100살 산다고 해도 화성 이상 못 갈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발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고 싶은 건 목성 외성의 유로파인데 네. 요즘 유로파 얼음이 두껍게 있고 그 안에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과학적인 성과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로파 바닷속 한번 관측을 해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X세대 또는 Y세대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우주의 무중력을 Z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한번 우주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요. 무중력 체험이요? 네. 사실 우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왠지 살아서 한 번쯤은 무중력을 체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행성이 이름이 수성이죠. 네. 수성이랑 해왕성이 많아. 다이아몬드 우와. 산이 있어요 거의. 그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행성들 중에 이렇게 행성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그 행성에 갈 수 있다라고 된다면 저는 일단 지구에서 숨 쉬듯이 거기서 좀 마음껏 숨 쉬어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기를 이 비닐봉지에 넣어와서 지구인들한테 팔고 싶어요. 예. 우리 쌤은 뭐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보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꿨던 꿈이 파란 달을 보는 거였어요. 파란 달? 달에서 보면 파란 달이 뜨거든요. 지구가 뜨니까. 그래서 야, 파란 달을 우주에서 보면 어떨까? 파란 달을 내가 직접 보면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역시 뭔가 유튜버. 기분이 막 직업정보. 그러네. 자, 이제 토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찬성팀, 반대팀. 이제 마지막으로 라떼의 마음을 가져갈 최종 발언을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70억 인구도 지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 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약간 무모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와 지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토끼의 그림자까지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지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잘 가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지구에는 아직 미지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도 이미 수많은 자원이랑 이런 미발견된 생명체들이 많은데 아직 현실로 다가가기엔 너무 먼 그런 우주를 개발한다고 힘을 쏟는 거는 이게 과연 올바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우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막 우주선 쏘아 올리고 우주 한가운데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세상과 우주 개발에 관심조차 없는 세상, 이 두 세상 속에 SF 소설이 얼마나 다를까. 그 현실이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꾸는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우주 개발이 저희 다음 세대의 꿈의 크기를 달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SF 소설에 이렇게 거울 앞에서 딴 사람이 얘기한다 그런 거 상상만 했었잖아요. 지금 휴대전화 이렇게 하면 바로 할 수 있고 컴퓨터도 뭐 과거에는 거대한 이거 꽂고 다니는 진공관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 컴퓨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SF 소설에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우주 개발도 지금 이렇게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몇 세대 후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상상만 했던 우리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자, 최후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주 개발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궤도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런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이 내용을 각자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의 이 생각들을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도 굉장히 일반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이었을 것이다. 네, 확실히 미래 유권자답게 미래는 좀 밝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최후 우승팀을 선발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마음의 결정 내리셨나요? 예. 좋습니다. 과연 찬성팀이냐 반대팀. 본인의 입장은 어차피 처음부터 찬성이라고 예.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던 팀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학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데 대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우리 청소년 농객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우주 개발이 과연 인류에게 득이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70억 인구도 지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 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약간 무모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가기엔 너무 먼 그런 우주를 개발한다고 힘을 쏟는 거는 이게 과연 올바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 우주 개발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모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씩 존재한다면 저는 인류의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하는 우주 개발이 저희 다음 세대 꿈의 크기를 달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던 팀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우승팀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던 팀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우승팀 반대팀. 반대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굉장히 힘든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저는 이제 찬성의 입장이니까 예.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면 반대팀 쪽에 손을 들겠다라고 이 결정을 내려놨어요. 근데 예. 들어보니까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한 이야기들이었고 사실 뭐 어느 쪽이 확실하게 강력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치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반대팀이 조금 더 논리적이었지 않았나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반대팀.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뭐 우승 뭐 이런 걸 떠나서 미래 유권자 6명 중에 오늘의 토론왕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왕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청소년 동객이 직접 뽑은 오늘의 토론왕은 이채희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심지어 5표를 얻었네요. 네,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라떼께서 또 준비하신 선물을 네. 특별히 전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쓴 저서에 이따가 사인을 해서 드릴 예정이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친한 작가의 소설이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저서 궤도의 과거세, 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 이두 가지 책에 제가 사인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유권자들과 함께 고민의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 네,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은 저는 찬성 쪽입니다. 네. 우주 개발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반대팀의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듣고 이 논리를 다 파쇄해서 또 개발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네. 저는 우주 개발도 아직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아기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도 이 아기가 자라면 아마 역사를 바꿀 무언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네, 우리 반대팀, 반대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 우주 개발은 득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질문에 멋진 답변까지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시선, 미래유권자 배틀토론. 다음 주에도 미래유권자들의 참신한 시선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